한마디로 말해서 오늘 김프로의 개인 사정으로 주진우 시사인 기자와 만납니다. 이따른 주진우 기자의 비자금 추적 보도에 이명박 쪽이 긴장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만나보시겠습니다. 서초동 감식반장 김프로. 오늘은 시민사회가 MBC, KBS 두 노조의 파업에 어떤 마음으로 연대하면 좋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완배 기자의 경제의 속살. 네, 오늘은 아인슈타인의 나의 세계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정선태 교수의 오늘을 읽는 책. 김용민 브리핑. 잠시 후 시작합니다. 김용민 브리핑. (2017년 9월 6일) 수요일입니다. 전국 언론노조 MBC 본부 노동조합원들만 골라서 괴롭혔다는 혐의, 즉 부당노동 행위로 고용노동부에 불려나간 MBC 사장 김장겸 씨. 그동안 안 보이더니 논리 하나를 새롭게 개발한 모양입니다. 나는 사장이 된 지 6개월밖에 안 됐다. 이 주장 말입니다. 영문을 모르는 사람들은 김장겸 씨가 6개월 전에 하늘에서 떨어져 사장 자리에 앉은 줄 알겠습니다. 김장겸 씨가 받고 있는 혐의는 6개월 전부터가 아니라 MB 정권이 들어서고 정치부장, 보도국장, 보도본부장을 거치며 벌였던 9년 악행의 총합입니다. 부당노동 행위 책임은 사장에게만 묻는 게 아니지요? 김장겸 씨 주장대로 사장이 되고 난 뒤, 즉 6개월 전부터 오늘까지의 일만 책임진다고 치지요. 지난 김재철, 김종국, 안광한 시절의 적폐를 청산하는 흉내라도 냈습니까? 김장겸 씨 논리대로라면 박성재 기자, 최승호 PD를 죄 없는 데 해고했다는 현 부사장 백종문 씨도 아무 잘못이 없는 셈이 됩니다. 사장이 아니니까요. 하여간 대한민국의 친박 또 보수들은 이렇게 모렴치합니다. 이런 보수는 문재인 대통령이 잘못하면 자기에게 다시 기회가 주어질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우리가 그런 무지렁이인 건가요? 김장겸 일당이 또 자유한국당이 국민에게 IQ 테스트를 걸어오고 있는 형국입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이어갑니다. 김보영 아나운서. 검찰이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댓글부대 팀장에 대해 첫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국정원 퇴직자 모임인 양지회의 전직 기획실장 노모 씨와 현직 국정원 간부 박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데요. 이들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재직 시절 운용했던 민간인 댓글부대 사이버 외곽팀의 팀장으로도 활동했습니다. 검찰은 다른 팀장들에 대해서도 추석 연휴 무렵까지 속도감 있게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데요. 강원도 강릉에서도 10대 청소년들이 또래를 무차별 폭행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피해 학생은 전치 2주 진단을 받았으며 현재 병원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미성년자들의 최대 형량을 제한하는 소년법을 폐지해야 한다. 이러한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어제 MBC 김장겸 사장과 MBC 김재철 전 사장이 고용노동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김장겸 사장은 자신에게 적용된 부당노동행위 혐의를 전면 부인했는데요. 어제 아침 고용노동부에 출석하면서 한 발언 들어보시죠. 공영방송의 수장으로서 언론 자유와 방송 독립을 어떻게 지킬까 요 며칠 고민이 많았습니다. 취임한 지 6개월밖에 안 된 사장이 정권을 등으로 본 사실상 무소불위의 언론 노조를 상대로
무슨 부당 노동 행위를 했겠습니까? 왔으니 당당히 조사받고 가겠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김장겸 사장과 김재철 전 사장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시 수성구가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됐습니다. 파리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에 따른 결과인데요. 이에 따라 분당구와 수성구에는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와 총부채 상환 비율 DTI가 40%로 적용됩니다. 또한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 양도가 금지되고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는데요. 여기에 더해 서울 강남을 포함한 투기 과열지구 대부분 지역에서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KTX 열차 엔진 고장 사실을 언론에 제보한 공익제보자는 업무상 비밀과 사규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해임과 정직 처분을 당했습니다. 엔진 사고 원인을 은폐하려 했지만 그 사실이 내부 직원에 의해 드러나게 되자 이러한 보복성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더 큰 사고를 막기 위한 용감한 제보의 대가는 가혹하기만 합니다. 아름다운 재단이 우리 사회의 안전과 정의를 지키기 위한 선택을 응원하기 위해 어쩌다 슈퍼맨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시민의 응원과 지지가 공익을 지킨 이들의 삶에 큰 힘이 됩니다. 아름다운 재단의 어쩌다 슈퍼맨 캠페인에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선가 나타나서 생명을 구하고 정의를 지키는 영웅 슈퍼맨. 우리 주변에도 많은 슈퍼맨이 있습니다. 바로 공익제보자입니다. 어쩌다 슈퍼맨이 되어야만 했던 그들에게 세상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생명을 살린 2명의 간호조무사는 권고사직을 당했고 장애인의 인권을 위해 싸운 선생님은 결국 사직했습니다. 어려움을 감내하고 있는 슈퍼맨들에게 이제 우리가 감사를 전해야 할 때입니다. 시민사회 지지 캠페인 어쩌다 슈퍼맨에 함께해 주세요. 아름다운 재단. 아, 이놈의 뱃살 맞는 옷이 없네. 애 돌보랴 일하랴 살 뺄 시간이 없네. 다시 날씬해지고 싶어. 다이어트 전문 쇼핑몰 비타샵에서 개발한 국내산 동결건조 생식과 통곡물에 3가지 단백질과 비타민, 미네랄을 더해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를 추천합니다. 문의는 1522-6648, 1522-6648 혹은 검색창에서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골반 잡자 바로 잡자 바디로직, 허리 통증 바로 잡자 바디로직, 몸매 교정 바로 잡자 바디로직, 자세가 좋아지는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검색창에 골반 교정 바디로직. 삐딱한 남성 골반 허리에도 역시 바디로직입니다.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유산균은 똥만 잘 싸게 해주는 게 아니야. 면역력을 높여준다고. 그런데 아무 유산균이나 사 먹으면 되겠어? KOA팜의 시크릿 프로바이오틱스를 먹어봐. 시크릿 프로바이오틱스? 하루 한 알만 먹으면 프리미엄 생균 100억 마리가 내 몸 안에 들어오는 거야. 후덜덜 100억 마리? 빨리 먹어봐야지. 네이버에서 KOA팜을 검색하시거나 EJ몰에서 찾아주세요. 문의 전화는 010-5220-7924. 서초동 감식반장 김프로. 오늘 김프로가 개인 사정으로 하루 쉽니다. 그래서 땜빵 감식반장 만나봅니다. 지금 불러보지요. 주진우 기자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주진우입니다. 예, 이명박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쫓는 영화 저수지 게임이 개봉하지요 곧? 네, 7일 날 개봉합니다. 그러니까 방송 나가는 일자로 보면 바로 내일입니다.
어떻게 상영관은 많이 잡혔습니까? 200개가 조금 넘게 잡혔으니까 제가 보기에도 적은 숫자인데 네. 숫자가 적은 것도 문제지만 영화 시간표가 조조 그러니까 8시 반 9시 그리고 심야에 몰려 있어요. 그래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분들이 보기 굉장히 어려운 데다가 이렇게 몰아놨어요. 아이고, 뭐 세상이 바뀌었는데도 뭐 여전히 찬밥이시군요. 특별히 이명박이라는 사람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게 보입니다. 이명박을 애워싸고 있던 경제계, 금융계 이런 쪽에서 강한 압박이 느껴져서 사실 굉장히 무겁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뭐 지금 책 주진우의 이명박 추격기 푸른 숲에서 나온 책 지금 뭐 계속 1위를 달리고 있고요. 또 이번에 저수지 게임이라는 영화까지 개봉이 되고요. 이명박 한 사람만 패는 주진우 기자의 이런 현재 그 스탠스를 보면서 MB 쪽에서 상당히 불쾌해할 것 같은데요. 뭐 그쪽의 반응을 좀 들어보신 게 있습니까? 네, 이명박 쪽에서 상당히 불쾌하고 그리고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제 이명박 대통령이 사무실에 들어가는 사진이 그 언론에 보도됐었는데 이명박 대통령 주변 특별히 법률 참모들이 모여서 굉장히 심각하게 회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가스 본사가 있는 경주에서는 대대적인 문서 파쇄 행위가 이어지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오, 이게 만약에 지금 수사에 착수하진 않았지만은 나중에 수사에 들어가더라도 이런 파쇄 행위는 증거인멸로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증거인멸이 맞는데요. 예. 지금껏 다스는 그리고 이명박 주변에서는 특검이나 검찰 수사기관 중에 이런 대대적인 파쇄 행위가 있었어요. 그리고 파쇄하는 회사를 불러서 직접 파쇄하는 경우도 있어서 뭐 이런 거는 굉장히 큰 죄임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는 법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고 있죠. 자, 그렇다면은 지금 주진우 기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고소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형국이죠? 모든 저의 행위는 고소와 소송을 대비하고 한 행위입니다. 근데 이명박 대통령이 제가 계속해서 폭로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다스 BBK에 관련된 140억에 대한 부분은 전혀 입을 닫고 있습니다. 제 책 이명박 추격기에 대해서도 노코멘트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오, 자 그렇다면 이 법률 참모들이 모여서 수기를 했다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제가 향후에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내용을 미리 좀 알아보고 싶어하는 그런 경향이 조금 있고요. 그리고 원세훈의 구속 이후에 국정원 댓글 사건이 어느 정도의 파장이 미칠지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주진우 기자님? 지금 검찰 쪽에서 MB에 대한 수사에 착수할 기미가 보입니까? 국정원은 대통령의 직속기관이어서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서 이렇게 행동했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명박과의 직접적인 관계가 드러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 수사를 하려면 그 원세훈 그리고 기조실장 그다음에 국내 정보수집국장 이런 고위급 국정원 관료들에 대한 수사가 면밀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수사가 미치지 못했어요. 지금은 국정원 댓글 수사 거의 대부분 윤석열 지검장이 지난 국정원 댓글 수사할 때 캐비넷에 고이 모셔놨던 자료들을 가지고 그때 수사팀이 서울지검으로 대거 투입되면서 그 수사가 지금 빛을 발하고 있을 뿐입니다. 아직도 국정원 내부에 개혁에 대한 목소리, 개혁에 대한 동조는 적은 수준이라고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은 현재 비자금 관련한 수사는 손도 안 대고 있는 형국이고요. 아직 손도 못 대고 있으나 취재를 조금 더 열심히 해서 성과를 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수지 게임 시사회에 다녀왔습니다. 이건 BBK 얘기가 전혀 없고 또 다른 트랙의 이명박 비자금 의혹을 다룬 것인데 제가 봤을 땐 말이죠. 밥상을 다 차려놓고 뜸들이는 과정 속에서 나온 영화 같아요. 이명박 대통령이 된 이후에 이명박의 주변 사람들이 금융권에 대거 투입됩니다. 지주회사 회장, 그다음에 은행장, 은행의 간부, 그다음에 차장, 과장까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은행권에 갑니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대출 사건, 말도 안 되는 투자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투자와 대출은 거의 많은 부분의 손실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손실된 돈이 어디로 갔는지 저수지라고 하는 비자금 웅덩이에 모여 있다는 게 제 취재를 통해서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영화는 그중에 가장 간단하지만 명쾌한 증거들이 몇 가지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이 주변을 수사만 하기만 해도 어느 정도 금방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근데 검찰 쪽에서는 지금 관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주진우 기자님한테 수사 권한, 그 계좌 추적 권한 이런 걸 부여한다면 금방 다 규명할 수 있는 의혹들이다 이 말이죠? 한 달 안에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저는 자신하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주진우 기자에겐 권한이 없으니까 활용을 못하는 것이고 검찰은 있으니까 검찰이 나서서 의지를 갖고 수사한다면은 한 달 안으로 진실이 모두 드러날 수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문제 제기를 하고 민간인으로 그리고 기자로서 어느 정도 의혹에 대해서 정황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나 독자들이 이 기사를 접하고 나서 반응이 정치권 그리고 검찰에게 다가가서 그래서 수사가 이어졌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이었는데 네. 이명박에 대한 기사는 이명박에 대한 책은 이명박에 대한 영화는 이상하게 소름 끼치도록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움직이고 제가 어떤 반응을 보이리라는 거를 미리 알고 있었어요. 정보기관을 통해서. 예, 그래서 엄청나게 잘 대비된 그래도 조금이라도 미동이라도 할 줄 알았는데 잘 대비돼서 잘 방어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정말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인데 만약에 현재 여당의 고의 실세에 관한 의혹이 이러했다면 과연 언론들이 침묵했겠는가? 이런 의문이 들고요. 박근혜 주변 그러니까 이제 힘이 빠진 권력자에 대한 그 의혹이 제기됐을 때 물어뜯고 굉장히 큰 이슈가 됐겠죠. 네. 그런데 MB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MB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미 전전 정권이지만 여전히 한국 사회의 맹위를 떨치고 있는 그런 권력이다라고 볼 수 있겠군요. 아직도 이 메인스트림 그리고 금융, 경제 권력은 MB의 수하에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MB 비자금 추적 스릴러 저수지 게임. 네, 9월 7일 바로 내일 개봉이 되는데 보다 많은 분들이 이 영화를 관람하고 또 소개하고 또 널리 그 내용을 전파하게 된다면은 그나마 우리 시민이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참 아쉽습니다. 너무나. 네, 그래도 뭐 껴있는 국민들이 이렇게 도와줘서 책이 1등도 나고 있고요. 1위를 계속 지키고 있고 예. 저수지 게임도 여러분들한테 전파되고 영향을 미치리라고 봅니다. 자, MB를 감옥에 보내겠다라는 의지를 초여름부터 밝히셨는데 어떻습니까? 스모킹건이 또 있습니까 지금? 아직까지 MB 프로젝트는 2단계에 지금 진입했습니다. 아직 3단계, 4단계, 5단계가 있습니다. 더 강력한 스모킹건을 준비해두고 있습니다. 뭐 그 내용을 저희 시간에 알려달라고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만은 힌트는 좀 주시죠. 이명박을 수사를 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하는 그런 증거를 제가 공개하려고 합니다. 증명하지 못하면 제가 감옥에 가거나 아니면 이명박이 가거나, 네. 저는 끝까지 가볼 생각입니다. 검찰 포토라인에 세울 마중물이 될 무언가의 카드를 지금 쥐고 있다 이런 말씀이군요. 그렇습니다. 이명박이 서게 될지 제가 서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누군가 하나는 서게 됩니다. 예, 둘 중에 하나는 죽는 게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대략 큰 카테고리만이라도 좀 말씀해 주시면 안 돼요? 제가 곧 공개하겠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공개하십니까? 김용민 브리핑을 통해서 공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래요. 저수지 게임의 내용을 보니까 농협이 등장합니다. 근데 또 예전에 나는 꼼수다에서 농협에 어느 날 갑자기 은행 컴퓨터가 다운되는 예사롭지 않은 상황. 이 점을 갖고 저희가 이야기 나눈 바 있었는데 그 내용에서 좀 더 진전된 그런 진실들이 또 이번에 드러났죠? 농협과 신한은행 그리고 금융권에서도 몇몇 은행들은 이명박과 특수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제가 공개한 부분이 있는데 농협과 신한은행에 대한 특별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저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그 열쇠를 준 진모 씨, 이 사람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이명박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한탕씩 챙겨서 잘 살고 있습니다. 근데 비밀을 공유하기 힘든 사람들은 추적이 잘 안 된다고 하셨어요. 그런 게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 주변에서 큰 프로젝트나 큰 사업이 있었어요. 그런데 검찰 수사를 받거나 아니면 의심의 눈초리를
받아서 문제가 됐을 경우 그럴 때는 4-5명의 공범 중에 한 명이 사라지거나 저수지에서 발견됩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이 수사는 더 진행되지 못하고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CNK 다이아몬드 사기 사건이 있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다이아몬드 광산이라고 하면서 카메룬 광산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예. 오덕균이라는 목욕탕을 하던 사람이 광산을 개발한다고 하면서 외교부에서 보도자료를 내고 대대적으로 뛰었습니다. 물론 주가 조작이었고 돈을 많이 빼먹었는데 그중에 한 사람은 죽었고요. 오덕균과 다른 사람들은 유유자적하고 법망을 빠져나갔습니다. 오덕균은 지금 산자부 관련, 대우조선해양 관련 또 그 알짜배기 회사를 하나 인수하기 위해서 아직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 영화를 보시면은 진실의 문턱까지 왔는데 그 다음의 스텝은 바로 검찰이 밟아야 진실에 가장 가까이 다가갈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하나 걱정은 MB가 이렇게 지금 자신의 숨겨진 재산이 드러나고 있는 형국인데 이걸 뭐 은닉한다든지 뭐 이렇게 증거를 없애가지고 인마이 포켓, 현금화한다든지 이럴 가능성은 없을까 하는 점이에요. 일부 이상한 돈이 지금 중국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그런 첩보를 저도 받고 있는데 예. 우리 MB 주변에는 워낙 돈 덩어리가 커서 그렇게 움직이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 찾아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계속된 취재 또 계속된 탐문 기대하겠습니다. 주진우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국 16개 시도교육청과 무관한 2017학년도 뉴스 듣기 능력평가를 시작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께서는 팟캐스트의 음량을 알맞게 조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는 한 번씩만 들려드리니 잘 듣고 지시에 따라 물음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박씨, 그 문재인이가 10월 2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했더군. 아나? 아니, 도대체 쉬는 날을 자꾸 지정하면 일은 언제 할 건데? 박씨, 그 이야기가 목구멍 밖으로 나오는 모양이지? 아니, 내가 틀린 말 했어? 10월 2일까지 쉬면 장장 열흘을 쉬는데 휴가일을 다 쓰겠다더니 혼자 쓰기 민망했나? 국민과 함께 다 같이 놀자고 하는 이런 무책임한 대통령. 국민들은 계속 봐줄 모양이지? 2년 전 8월 14일이 월요일일 때, 이때를 임시 휴일로 정하면 1조 3천억의 이익이 발생한다던 대통령이 누구더라? 아니, 어떤 얼간이가 경제 효과까지 운운해? 하루 쉬는데. 그 2년 전이 누구야? 그 2년 전이면 나네. 씨발. 씨발 왜 때려? 야, 경제 효과가 왜 없니? 있지, 응? 예컨대 그날 쉬면, 그래서 체육대회 열고 야유회 가면, 이럴 때 기념품을 내 PR에서 주문해봐. 수건 우산은 기본이고 스마트폰 보조 배터리, 거치대, 텀블러, 터치볼펜 USB. 정말 난리야 난리. 싸고 가지수가 수만 가지고 기념품 받는 사람들의 만족도가 하늘을 찌르고. 야, 내 PR에다가 주문하는데 경제 효과가 왜 없어? 지금 기념품, 답례품 전문 브랜드 내 PR을 언급한 거야? 박씨도 내 PR을 알아? 내 PR 모르면 바보 천치지, 안 그래? 바보 천치라. 그럼 바보 천치도 내 PR을 안다는 말이군. 당신이 내 PR을 알고 있으니 말이야. 씹새끼. 내 PR 전화번호는 032-519-4800, 032-519-4800. 어때? 이 전화번호 외우는 거 몰랐지? 하여간 박씨, 내 PR은 인정할게. 하지만 나머지는 아니잖아. 그 되지도 않을 경제 효과 운운하면서 혹세 몸이 나더니,
왜 말을 바꿔? 당신이 할 때면 경제 효과가 있고 문재인이가 하려고 하면 효과가 없다? 그리고 당신 박 씨가 대통령이 일을 안 한다 이렇게 걱정하고 있는데 그걸 걱정할 자격이 있나? 뭘 또 시비를 걸려고. 야, 그럼 내가 대통령 할 때 일을 안 했다는 거야? 주사 맞고 대낮에 퍼자고 그래서 국민 300명이 물에 잠기고. 야, 너 지금 하는 말 대한민국 공무원에 대한 명예훼손이다. 그러면 대통령이 그 시간에 현장에 나가서 구조해라 이래야 한다는 건데 그걸 안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구조를 안 한다는 말이야 뭐야? 그때 구조로 정신없을 해경에다가 사진 찍어 보고하라 이렇게 지시한 청와대의 행태 기억 안 나나? 물론 박씨 당신은 기억이 안 나겠지. 깨어나자마자 사태와 관련해 보고받기보다는 카메라 앞에 비칠 당신 머리 걱정부터 했겠지. 안 그래? 일어나서 머리부터 했다고? 세수했어 이 씹새끼야. 응? 이 새끼는 심심하면 진실을 왜곡해. 그랬나? 문제 드리겠습니다. 외설 작가로 낙인 찍혔던 비운의 소설가이자 시인인 마광수 전 연세대 국문과 교수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인은 우울증에 의한 자살인 것으로 전해졌는데 마광수 전 교수를 1999년에 구속하게 만든 소설이 있었어요. 영화로도 만들었지요. 외설 논란이 있었던 이 작품 이름 박씨 아나? 어머머, 당연히 알지. 1번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더라면. 2번 절망은 나를 단련시키고 희망은 나를 움직인다. 3번 즐거운 사라. 4번 강한 남자. 5번 대통령의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과 무관한 2017학년도 뉴스 듣기 능력평가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은 이메일 주소와 정답, 사연을 적어 팟빵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당첨자는 2부 마지막 순서에서 발표하겠습니다. 뉴스 듣기 능력평가를 마칩니다. 김용민 브리핑 뉴스기 능력평가 정답 맞히신 분들 소개합니다. 어제 문제는 1970년에 완공된 제4한강교의 현재 이름이 무엇인지 맞히는 거였죠. 정답은 마포대교인데요. 당첨자 두 분에게는 도서출판 책에 있는 마을에서 협찬하는 하나님은 당신에게 실망하셨다를 보내드립니다. 다른 당첨자에게는 술친금 한 박스를 선물해드립니다.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한 분에게는 골반 보정 속옷 바디로직 리포머 팬츠를 선물해드립니다.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다른 한 분에게는 머문빌리지 이용권 격주로 보내드립니다. 카페와 바베큐장은 물론 대형 수영장과 글램핑장까지 갖추고 있는 총 3,000평의 대지와 건물 2동 오직 한 팀에게만 서비스합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머문빌리지 검색해주세요. 정답자 핵핵핵님, 댓글 부대를 생각하니 술이 땡기네요. 북실북실님, 어제 초코파이 퀴즈는 복수 정답이었네요. 슈퍼에서 찾아봐야겠어요. 문통방통 끝말잇기 당첨자께는 별을 따다 구운 과자 롤 카스테라 드립니다. 주문 전화 033-646-2668, 인터넷 주문 bakingpamor.co.kr입니다. 어제 문통방통 끝말잇기 시작 글자 격언의 언이었는데요. 당첨자 자밀세님, 끝말잇기는 언감생심. 자유한국당이나 국민의당은 국민이 원하는 행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 지지를 원한다니 언감생심입니다. 김용민 브리핑 뉴스기 능력평가,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스페이드 퀴즈입니다. 돌잔치, 채순잔치, 가게 홍보, 체육대회, 창사기념일. 정답! 기념품! 문제를 끝까지
끝까지 들으셔야죠. 이럴 때 사용하는 판촉물이나 기념품, 답례품, 단체 선물 등을 취급하는 전문업체로서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는 언론과 정당에 후원을 하는 판촉물 전문업체는 어디일까요? 정답! 네피알! 네? 어디라고요? 네피알! 네, 정답입니다.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알을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알을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알에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아빠가 달라졌다. 술 냄새를 풍기며 집으로 들어오면 자는 날 깨워 했던 말을 또 하던 아빠. 이제는 더 이상 날 귀찮게 하지 않는다. 아빠가 달라졌다. 자는 날 깨워 막무가내로 뽀뽀하며 볼을 비비던 아빠. 그걸 참을 수 있었던 건 그러고서 주는 용돈 때문이었는데 더 이상 날 귀찮게 하지도 용돈을 주지도 않는다. 아빠, 대체 뭘 먹은 거야? 몸, 마음, 지갑까지 날 지켜주는 술친구. 살아서 집까지 술친굼. 재구매율과 후기가 좋은 술친굼을 지금 네이버에서 검색하세요. 야, 너 홍어 판다 그랬지? 팔지.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우리 엄마 관절염인데? 홍어. 나 숙취는? 홍어. 마누라 다이어트는? 홍어. 큰이모 변비? 홍어. 작은 형 소화불량은? 홍어. 여동생 피부? 홍어. 큰 누나 주름? 홍어. 명절 때 선물은? 홍어라니까. 근데 비싸지? 열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1599-6456.com 혹은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만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9년 동안에 공영방송을 그야말로 쓰레기 하치장으로 만든 자들, 제대로 된 응징을 받아야 할 텐데 또 다른 쓰레기들과 연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네. 생명 연장의 꿈은 대단하다, 실로. 네, 전 세계적인 아주 보기 드문 쓰레기 연대 같은 거죠, 지금. 또 이것은 언론의 자유와도 결부된 문제여서 가볍게 넘어갈 수 없는 문제인데 오늘 또 그 얘기 준비하셨다고요? 그렇습니다. 네, 두 회사 노동자들이 이제 파업에 돌입을 했죠. 시민의 한 명으로서 저도 당연히 뜨겁게 연대하고 파업을 지지합니다. 그러면서 이번 파업을 바라보는 시민사회의 연대가 어떤 모습을 띠면 좋을까에 대한 제 소망을 오늘은 이야기해 드려볼까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만 제가 평소에는 방송을 할 때 경제학 이야기를 주로 드렸는데 예. 오늘은 굉장히 특이하게도 방송 중에 물리 공식을 2개 소개해 드릴까 해요. 저도 고민 많이 했거든요. 물리 공식을 방송에서 말씀드리면 무슨 욕을 바가지로 먹을까 진짜 많이 망설였는데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예. 제가 물리를 뭘 알겠습니까? 저는 문과 출신이어서 고등학교 때 물리 1 배운 게 다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물리 공식은 고등학교 때 나오는 물리 1 수준에서 나오는 우리 일상에서 아주 많이 사용되는 공식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적대감을 가지지 마시고 편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첫 번째 소개해드릴 공식이 물리 1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에 나오는 F=ma라는 공식입니다. 영어 나온다고 너무 화내지 마시고요. 이게 이제 이른바 뉴턴의 두 번째 운동 법칙이라고 하는 건데요. 가속도의 법칙이라고도 불려요. 근데 잠깐 복습을 하고 지나가자면 뉴턴의 운동 법칙은 관성의 법칙, 가속도의 법칙,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 있다고 네이버 검색 결과가 알려주더라고요. 그런데 F=ma, 가속도의 법칙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F는 힘입니다. 힘. 영어로 force가 되고요. 예. F가 ma와 같다는 건 m은 질량,
mass를 뜻합니다. 그리고 F equal ma의 맨 마지막 a는 acceleration, 가속도를 뜻하는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벌써 이제 영어에 조금 화가 나시겠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조금만 더 가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이제 물리학에서는 누가 때리고 맞고 요 힘을 분석을 하는 여러 공식들이 있는데 때리는 쪽 입장에서 힘, force, 요 압력을 주는 힘이 어떻게 정의되느냐를 보는 겁니다. 남에게 가해지는 때리는 힘, force는 질량 곱하기 가속도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때리는 힘을 크게 하려면 충분히 무거운 질량을 가진 물체를 휘둘러야 돼요. 그리고 이거를 충분히 빠른 속도로 상대를 가격할 때 충격이 제일 커지는 겁니다. 충분한 질량, 충분한 가속도 두 가지가 모두 충족돼야 내가 때리는 힘이 강해진다는 거죠.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살면서 1인 1표의 원칙, 이 사회를 지향하기 때문에 한 가지 놓치기 쉬운 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사회적으로 어떤 힘을 형성을 할 때요. 여론의 향배, 이걸 1인 1표의 원칙에 의해서 결정을 자꾸 한다고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물론 맞습니다. 그러니까 더 다수가 모여서 한 사안의 의견을 몰아서 낼 때 그게 힘의 원천이기는 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간과해서는 안 될게요. 숫자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 질량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부인하진 않지만 그래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때리는 힘을 형성하는 공식에는 숫자 못지않게 가속도, 그러니까 휘두르는 속도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김장겸 고대영이 물러나야 합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여론조사로 물어봤어요. 물러나야 할까요? 라고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국민의 60%가 예, 김장겸이 물러나야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반면에 한 25% 정도 자유한국당 찌끄러기들을 비롯한 김장겸은 언론 자유의 수호신이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25% 정도가 김장겸은 물러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답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민주주의 원칙에서는 단번에 승부가 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65대 25니까요. 그런데 이게 의외로 단번에 승부가 안 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F equal ma, 즉 force에는 질량하고 가속도가 동시에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질량은 우리 쪽이 많아요. 김장겸 고대양이 물러나야 된다고 답한 쪽이 60%나 됩니다. 저쪽은 25%밖에 안 돼요. 질량으로는 바로 승부가 나야 됩니다. 그런데 사회적 충돌이 벌어지면 팽팽하게 균형이 이어질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A에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가속도에서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지하는 의견을 휘두르는 속도가 사람마다 다 달라요. 이 말은 절박함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장겸 고대영이 물러나야 한다고 생각하는 시민들이 만약에 에이 물러나면 좋지. 적폐 아니야 적폐? 뭐 이젠 정권도 바뀌었는데 물러나야지. 요 정도로 생각을 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60%가 모인 것 하고요. 김장겸 고대영은 언론 수호의 마지노선이야 라고 생각하는 김장겸 고대영 자신, 본인, 그리고 홍준표, 폭망의 위기에 빠진 자유당 찌끄레기 세력들이 목숨을 걸고 달려들 때요. 이 25%가요. 본회의 보이콧도 하고 뭐 MBC를 MBS라고 잘못 쓴 팻말도 들고 악착같이 달려든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러면 의외로 60대 25라는 질량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강도의 차이, 가속도의 차이 때문에 사회적 대립구도가 팽팽해질 때가 많습니다. 이건 절박함의 차이 때문이에요. 제가 요즘 많이 걱정하는 게 이런 겁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도가 80% 정도 되고요. 시민사회는 촛불혁명 이후에 굉장히 성숙했죠. 그래서 어지간한 보수 세력 속임수에는 잘 안 넘어갑니다. 개혁을 지지하느냐 안 하느냐 숫자의 문제를 따져보면 이미 저는 한국 사회가 한쪽으로 힘이 많이 기울었다고 봐요. 질량은 민주시민 편에 충분히 확보가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고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개혁의 아젠다들이 다양한 방면에서 속속 지금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럴 경우에 대립을 하는 양쪽이 얼마나 절박하게 주먹을 휘두르느냐의 차이에서 차이가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핵발전소 같은 경우도 그렇죠. 여론을 단순히 표로 계산을 해보면 핵발전소에서 벗어나자는 여론이 더 강하지만 핵마피아들의 절박성은 훨씬 더 강한 거예요. 이제 얘네들은 시위도 하고 조중동은 매일 언론에서 때리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질량의 열세를 가속도의 강도로 버팁니다. 저는 이런 일이 벌어질까 봐 조금 걱정스러워요. 왜냐하면 개혁의 아젠다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 모든 아젠다들을 민주시민들이 다 자기 일처럼 절박하게 느끼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2007년 사학법 재개정 때도 그랬죠. 박근혜가 거리 투쟁을 하면서 뭐 사학 관계자들이 목숨을 걸고 나서서 투쟁을 해요. 질량은 한 줌도 안 되는 놈들입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휘두르는 속도가 엄청난 거예요. 절박하게요.
반면에 사학을 개혁하자고 찬성했던 시민사회는 아유, 야, 그래. 한국 사학 문제 많지 뭐. 개혁해야지. 개혁하면 좋지. 요 정도 강도에서 그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면 목소리 큰 놈이 이기는 겁니다. 숫자가 작아도요, 질량을 강도로 뒤집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좀 걱정스러운 게 너무나 적폐가 많이 쌓였던 사회이기 때문에 앞으로 굉장히 많은 개혁 아젠다들이 등장을 할 텐데 이때마다 목숨이 걸린 보수 기득권 세력은 정말로 목숨 걸고 싸울 거예요. 그런데 이 싸움이라는 건 원래 그런 겁니다. 보수 세력하고 싸울 때는 상대방의 약점, 목줄을 정확하게 노리고 들어가야 됩니다. 핵마피아, 토건 보수 세력, 재벌, 그에 유착하는 언론, 얘네들과 싸울 때는 주저하면 안 돼요. 거침없이 찔러야 됩니다. 반격의 빌미를 줘서는 안 되죠. 이렇게 하면 상대도 거의 목숨 걸고 덤벼들 거란 말이죠. 생명이 걸린 문제니까요. 이때 시민사회가 어느 정도 강한 강도로 개혁을 지지해 주느냐. 숫자는 충분해요. 숫자는 충분한데 개혁해야지. 언론 개혁해야지. 뭐 개혁하자는 쪽이 다수 아니야? 이렇게 느긋하게 반응하느냐. 아니면 서로의 진검성부 승패에서 저렇게 세게 나와? 우리도 정말 이 악물고 싸워야 되겠네? 라고 연대하느냐. 이 강도가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질량만큼 가속도도 중요하다는 얘기죠. 때리는 쪽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맞는 쪽에서 물리학 공식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영어 공식 하나 더 나오는데요. P는 A분의 F입니다. 죄송합니다. 자꾸 영어에서요. 네. P는 A분의 F예요. P가 뭐냐면 압력입니다. 프레셔의 약자일 거예요. 그러니까 맞는 쪽이 얼마나 압력을 강하게 느끼냐를 이 P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물리학적으로 맞는 쪽이 느끼는 프레셔는 어떻게 공식이 되냐면 A분의 F예요. 여기서 A는 면적입니다. 에어리어일 겁니다. 그러면 물리적으로 상대방에게 가해지는 압력이 어떻게 계산되냐면 분모 A, 여기서 A는 면적입니다. 이게 아마 에이리어의 약자일 거예요. 그리고 분자 F는 앞에서 배웠던 포스, 힘이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말로 간단하게 하면 상대방이 느끼는 압력은 포스, 때리는 힘에 비례합니다. 세게 때릴수록 더 아파요. 그리고 반대로 맞는 면적, 에이리어에 반비례합니다. 그러니까 맞는 면적이 넓을수록 덜 아픈 겁니다. 그러니까 치는 놈이 세게 때릴수록 더 아프고요. 맞는 면적이 넓게 퍼져일수록 덜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똑같은 힘으로 상대방을 쳐도요. 맞는 면적이 펑퍼짐하잖아요. 이러면 압력이 덜합니다. 힘이 분산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똑같은 힘으로 상대를 쳐도 맞는 면적이 굉장히 좁으면 상대가 느끼는 고통은 극대화되죠. 한 곳에 힘이 분산이 안 되고 모아지기 때문입니다.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똑같은 힘으로 때려도요. 푹신한 글러브를 끼고 때리면 맞는 면적이 넓어져요. 이러면 충격이 덜합니다. 그런데 그걸 주먹으로 때려서 맞는 면적을 좁게 만들면 상대가 당하는 고통이 훨씬 커지죠. 조금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주먹 말고 똑같은 힘으로 때려도 뾰족한 칼 같은 걸로 때리잖아요. 그럼 이제 상대는 죽는 겁니다. 맞는 면적이 점에 가까울수록 압력이 훨씬 커지는 거죠. 이 말은 우리가 어떤 투쟁을 할 때요. 상대방에게 힘을 가해야 됩니다. 때리는 건데 이때 너무 많은 걸 하고 싶으면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뭐 모든 언론적 배 다 청산하자 이러면 상대방에게 의외로 강한 충격을 못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맞는 충격을 크게 하려면 내가 때리는 힘을 세게 하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압력이라는 게 이제 힘에 비례하니까요. 반대로 때리는 면적을 좁히는 과정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압력은 면적에 반비례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KBS, MBC 두 회사 노동자들이 김장겸, 고대영, 고용주, 이인호 이런 몇몇 적폐의 상징들에게 집중하는 투쟁 전략을 구사하고 있던데 이건 굉장히 훌륭해요. 그리고 김민식 PD님께서 처음 시작하셨던 김장겸은 물러나라 이 구호는요. 굉장히 선동적이고 진짜 훌륭한 구호입니다. 언론 적폐 청산하자라는 구호보다도 상대방이 느끼는 압력으로만 따지면 김장겸은 물러나라 이게 훨씬 훌륭한 겁니다. 거세게 맞붙은 싸움판에서는 때리는 반경을 좁히는 기술이 필요해요. 이 지겨운 물리 공식 이야기는 이제 마치고요. 이제 경제학 이야기로 좀 돌아와 보겠습니다. 경제학에는 탄력성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 공급의 가격 탄력성 이렇게 많이 쓰이는데 전혀 암기하실 필요가 없는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두 가지 변수 중에 하나가 움직였을 때 상대가 얼마나 많이 움직이느냐 혹은 얼마나 적게 움직이느냐를 수치로 표현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커피 전문점에서 파는 커피가 어느 날 갑자기 가격을 2배로 올렸어요.
이때 소비자들이 뭐 커피 한 잔에 1만 원씩이나 해. 커피 안 먹고 말아. 공차 마시면 되지. 이런 생각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커피를 되게 끊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러면 가격의 탄력성이 큰 거예요. 근데 가격이 변했을 때 소비자들 반응이 훨씬 더 크게 움직이면 그 상품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크다고 말합니다. 반면에 가격 탄력성이 작은 제품도 있죠. 담배 같은 겁니다. 가격을 실제로 2배로 올렸는데 흡연자 숫자가 거의 안 변해요. 줄어들어도 조금밖에 안 줄어듭니다. 이건 중독성이 있기 때문이죠. 이런 제품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낮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경제학에서 말하는 탄력성이라는 개념은 어떤 변수가 변했을 때 상대방의 반응이 크게 변하면 탄력성이 큰 거예요. 반면에 뭐가 변했을 때 상대방의 반응이 시큰둥하게 변하면 탄력성이 작은 겁니다. 저는 이 개념을 가끔 사회의 민주화 과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데요. 사회 변혁이 시작됐을 때 국민들이 그 변혁을 받아들이는 감정의 탄력성이 크냐 적으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를 들면 KBS, MBC 공영방송을 개혁하자. 이 변수에 대해서 반응이 2가지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야, 정말 바뀌어야 돼. 진짜 고대영, 김장겸 박살내고 공영방송을 우리 국민의 것으로 가져오자. 그럼 우리는 정말 행복해질 거야. 라고 대하는 사람이 있고요. 바뀌어야지. 바뀌면 좋지 뭐. 근데 내가 물어보면 난 공영방송 개혁 찬성할 거야. 이렇게 대하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2 사람은 여론조사를 하면 똑같이 공영방송 개혁에 찬성한다고 나와요. 근데 이 2 사람이 시민사회에서 투쟁에서 참여하는 비중은 똑같은 한 표가 아니에요. 감정 탄력성이 큰 사람이 훨씬 더 강한 비중을 갖게 됩니다. 제가 가끔 그 재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그놈들의 폐악질을 설명을 드렸을 때 들으시는 분들이 반응을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저는 어떤 반응을 좋아하냐면 정의로움 혹은 불공정함 이런 변수에 대해서 감정의 탄력성이 큰 분들의 반응을 더 좋아합니다. 차분한 분들보다도요. 예를 들면 이재용 이야기를 쭉 들려드렸는데 반응이 와 지금까지 몰랐는데 야 이재용이 그렇게 나쁜 놈인 걸 새로 알았어요. 이런 반응들을 보이는데 요약하자면 그렇지만 감정의 강도가 달라요. 탄력성이 큰 반응은 어떤 거냐면 이재용이 그런 새끼였어? 아 씨발 진짜 족같은 새끼였구만. 저런 새끼들은 쳐 죽여야 돼. 이런 반응을 보이시는 분이 있고요. 이재용이 나쁜 사람이었네요. 에이 좀 그렇다게는 이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압도적으로 전자의 반응을 더 좋아해요. 네. 민주시민은 정의로운 것에도 불공정한 것에 대해서도 감정의 탄력성이 커야 됩니다. 정의로운 일이 이루어질 때 진짜 행복해야 되고요. 부정의한 일이 벌어졌을 때 진짜 쌍욕을 터뜨리고 분개해야 됩니다. 이 감정 탄력성이 작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사회 변혁이 빨라지지 않아요. 반대로 감정 탄력성이 큰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부정의한 일에 함께 눈물을 흘리고 비분간개합니다. 그리고 정의로운 일에 함께 뜨겁게 기뻐하고 투쟁할 수 있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사실은 제 반성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한 후배가 저한테 메신저로 금요일에 열리는 돌마고 집중 파티, 이 돌마고가 이제 돌아오라 마봉춘, 구봉순, KBS, MBC 정상화 시민행동에서 매주 금요일 7시에 광화문에서 집회를 열더라고요. 예. 근데 지방에 사는 후배가 그 집회를 참석하기 위해서 금요일에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면 얼굴 좀 보자고 하는데 제가 그 주에 일정이 있어서 못 나갔어요. 못 나가겠다고 했더니 후배가 그러는 거예요. 형 너무 연대에 소홀한 거 아니에요? 형 같은 시민들이 이번 투쟁에 절박하지 않으면 이 투쟁은 못 이겨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정말 그 말을 듣고 너무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방송을 통해서 말로는 KBS, MBC 노동자분들의 투쟁에 연대한다고 말씀드리면서 저도 반성을 하는 겁니다. 제 절박함이 강하지 않았던 거예요. 박근혜 탄핵 촛불 집회는 한 번도 빠지지 않았는데 죄송스럽게 또 돌마고 집중 파티는 이번 주 금요일이 벌써 8번째인데 한 번도 참석하지 못했고 솔직히 고백컨대 참석을 해야 된다는 생각조차 못했어요. 그건 이 문제에 대해서 저의 절박함이, 저의 감정 탄력성이 크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다시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공중파는 국민의 재산이에요. 그런데 그걸 사유화시키려는 김장겸, 고대영은 지금 결사투쟁을 하겠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저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 집회가 잘 되겠지 하는 안이한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 싸움은 쉽지 않은 싸움이 됩니다. 저 같은 사람들이 많으면요. 그래서 KBS, MBC 두 회사 노동자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제가 이때까지 행동을 반성하고요.
이번 주부터는 어떤 일정이 있어도 잠깐이라도 꼭 그 집회에 참가해서 고대영 김장겸이 그 자리를 지키려는 사적인 그 탄력성과 강도에 못지않게 우리 민주시민들도요. 너희들을 박살내고 공영방송을 정상화하는 게 정말 민주시민의 절박한 사안임을 보여주는데 작은 힘이라도 보태려고 합니다. 부디 많은 시민분들께서도요. 그래, 나 KBS, MBC 개혁 동의해. 개혁해야지. 라는 소극적 감정에서 그치지 않고요. 두 회사 노동자분들에게 공중파 회복이라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 시민사회가 절박하게 동의하는지를 집회에서, 거리에서, 영화관에서 여러 곳에서 함께 공유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재산을 이번에 찾아오는데 시민사회의 절박한 투쟁들이 모여지는 좋은 선례를 남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각성하겠습니다. 그냥 키보드 워리어로만 그동안 남아왔던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되네요. 예, 절박한 문제라는 인식을 갖지 않으면 결국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대한민국 아닙니까? 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우리 애청자분들이 좀 더 함께 뜻을 모아서 적폐 중에 적폐, 바보였던 박근혜를 또 사기꾼이었던 이명박을 대통령에 앉힌 그 유일한 흉악범 아닙니까? 언론이? 그렇습니다. 네, 이걸 바로잡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더구나 국민의 재산이고요. 공중파는요. 예. 이런 나쁜 언론이 없었다면은 어디 이명박 박근혜가 대통령이 됐겠고 9년 동안 우리가 도탄에 빠져 있었겠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 함께 공영방송 회복을 위해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함께 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완배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뜨거운 여름이 가고 어느새 찬바람이 옆구리를 스치면 왠지 뜸해졌던 그리운 친구 생각나시죠? 몇 년 만에 만나도 바로 어제 본 것 같은, 말 안 해도 내 마음 누구보다 잘 알아주던 속 깊고 다정한 친구 다 있잖아요. 마치 민중의 소리 같은? 이렇게 마음 맞는 친구랑 뜨거운 국물에 소주 한 잔이면 같이 할까요? 당신의 든든한 절친 민중의 소리가 오늘도 당신을 응원합니다. 민중의 소리 후원 전화 1661-0451 1661-0451 민중의 소리.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무엇이 진실입니까? 대통령이라고 하는 지위를 진실을 밝히지 않는 데에 역이용해서. 김보영 아나운서가 함께합니다. 아프니까 팩트다. 안녕하세요. 아프니까 팩트다 김보영입니다. 지난 일요일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감행했습니다. 그러자 자유한국당에서는 북한의 핵도발에 대한 해법으로 한국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은 자위권 차원의 핵무장을 선언해야 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원유철 의원의 발언 들어보시죠. 우리의 안보는 그 누구도 지켜줄 수도 대신할 수도 없습니다. 결국 북핵 위협은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할 우리의 생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보수 언론들 역시 한국의 자체 핵무장 카드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데요. 조선일보는 기술적으로는 한국이 2년 안에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과연 한국의 핵무장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일일까요? 먼저 우리나라는 핵 확산 금지 조약 NPT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핵무기 개발이 금지된 상황인데요. 핵무기 개발에 나서려면 NPT를 탈퇴해야 하는데 이 경우 북한처럼 국제적 압력을 받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죠. 또한 한미 원자력 협정에 따르면 한국은 원자력 사용에 대해 어떠한 군사적 목적도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00년 우리나라 과학자들은 극소량인 0.2g의 우라늄 농축 실험을 실행한 적이 있는데요. 이에 따라 2004년 한국은 국제원자력기구 IAEA로부터
사찰을 받았죠. 최근 미국의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조정관은 한국이 NPT를 탈퇴하면 미국과의 관계에 엄청난 부담을 질 것이다. 이렇게 경고했는데요. 이어서 일본까지 핵개발에 나서게 되면 동북아 지역 전체가 위험해질 것이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이 핵무장을 한다면 일본과 대만을 포함해 동북아 국가들의 핵무장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 한국은 수출로 의존도가 매우 높은 편인데요. 국제사회로부터 무역 제재를 받는다면 한국은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을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아프니까 팩트다였습니다. 고민을 넣어주는 친구 쇼한 침대. 쇼한 침대가 고민을 들어준다고? 편안한 저자리의 친구 쇼한 침대. 그렇게 편안하니? 업계 최초 2주 체험 정책으로 유명한 쇼한 침대. 더 편한 천연 통가죽 면피 소파도 출시하였습니다. 전시 체험장으로 오세요. 더 많은 혜택이 기다립니다. 어디에 있다고? 딴지마켓에 있네. 요즘 하늘색이 참 예쁘죠? 우리가 힘을 모아 바른 소리를 외치니 하늘도 예뻐집니다. 이렇게 맑은 가을, 몸을 위한 좋은 습관 새싹 땅콩차 한 잔 어떠세요? 추석 선물에도 부담 없는 새싹 땅콩차 티백 2+1은 계속됩니다. 이제 인터넷에서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를 검색하세요. 전화 구매는 070-8635-1288 1288. 내 몸의 적폐청산 새싹 땅콩차. 반지 벤지 반지 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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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빤지 빠빤지 반지 벤지 반지 벤지 반지 벤지. 오빠 나랑 무슨 게임 할 거예요? 벤지 빤빤지 빤빤지. 오빠는 마법사 업데이트. 운전자를 위한 꿀팁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알고 계세요? 교통사고가 나면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 비용 이거 자동차 보험에서는 보장 못해요. 운전자 상해까지도 책임져드리는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버스, 택시, 트럭 등 영업용 차량 운전자를 위한 12,500원 운전자 보험 카페도 있습니다. 실손, 부모님 건강, 자녀 보험도 안내해드립니다. 02849-9730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당신과 내가 좋은 나라에서 그 정의로운 나라 그곳에 산다면 난 그냥 좋아서 웃기만 할 거예요. 당신의 뉴스 보좌관 김용민 브리핑. 대한민국 뉴스 브리핑의 선두주자 김용민 브리핑. 계속해서 김보영 아나운서가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날씨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울과 경기 그리고 강원도에서는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는데요. 충청과 남부지방에는 10에서 60mm의 상대적으로 많은 비가 오겠습니다. 한편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오후부터 내일 새벽까지 최고 80mm의 비가 예상되는데요. 제주도 일부 지역에는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12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3도, 대구와 부산은 26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브리핑 1번지 김용민 브리핑입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정선태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마광수 전 연세대 교수가 숨진 채 발견돼서 SNS가 지금 추모의 물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마광수 교수가 또 우리 사회에 남긴 정말 큰 화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또 생각해 봤을 때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교수님 어떻습니까? 제가 아는 마광수 교수는 도가 철학과 문학의 만남에 깊은 관심을 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인간의 맨몸, 인간의 욕망에 충실하게 사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고심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비난을 받기도 했죠. 이른바 교수라는 근엄한 자리에 있으면서 네. 말도 안 되는 몸뚱이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서 비난의 소용돌이에 빠지기도 했었는데 예. 저는 그만큼 이른바 지식인의 허위의식에 도전하면서 솔직하게 자신의 발언을 한 사람을 보기가 드뭅니다. 네. 네,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 그 마광수 교수님의 이런 성해방의 메시지뿐 아니라 기독교에 대한 폭넓은 인식에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그분의 책을 통해서 특히 이제 운명에 기대어 사는 이런 기독교인들에게 그야말로 죽비를 날렸습니다. 운명론을 거부하면서 내 인생은 내가 개척하는 것이다. 저는 그래서 사실 그분의 그 말씀에서 해방을 맛봤습니다. 네, 그랬군요. 이른바 지금 여기에 삶을 즐기라는 게 마광수 교수의 모토라면 모토라고 할 수 있겠죠. 예. 어떤 운명의 노예가 되지 말고 까르페 디엠이라고 그러죠. 예. 지금 이 삶, 네. 이 생명을 존중하면서 아름답게 즐겁게 살아라는 게 메시지였는데 많은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예. 저는 동의하는 편이었는데 우리 김 PD에게도 각별한 의미로 다가왔던 모양이죠. 예, 그렇습니다. 보수적인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마광수 교수가 막 즐거운 살아 얘기하고 그랬을 때 뭐 잘 모르던 시절에는 뭐 저런 양반이라 했나 했는데 이분의 저작물과 또 철학을 곰곰이 성찰하면서 나는 왜 여기까지 지각이 닿지 않았나 하는 그런 자괴감을 느끼기도 했고요. 전에 그 한번 우리 팟캐스트 프로그램에 마광수 교수님을 초대한 적이 있었어요. 그랬군요. 그때 정말 대단한 분이다. 그때 다시 한번 또 놀라고 감복했었는데 이렇게 너무 안타깝게 생을 마감하시니까 이 허탈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네, 아마 마음고생도 보통이 아니었을 텐데요. 있는 그대로의 몸뚱이를 얘기하는 게 네. 이렇게 근엄한 학문 세계에서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네. 즐거운 사람 말씀하셨는데 뭐 장미여관으로 가자를 비롯해서 그야말로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었죠. 예. 그걸 어떤 엄숙주의로 무장한 사람들에게는 참 불편하게 와닿았던 모양이에요. 예. 그게 이른바 한국의 그 꼰대들의 이중성이기도 하죠. 남이 안 보는 데서는 온갖 짓들을 다 하면서 이거 공론화하는 것을 마뜩치 않게 생각하는 그 이중성이 보기에 참 흉하기도 했었습니다. 예. 참 시대를 너무 앞서서 간 죄였던 것 같습니다. 네. 결국 그렇게 갈 건데 우리 시대가. 자, 기회 닿으면은 오늘은 준비 못했는데 이 마광 선생 얘기 좀 따로 해보죠. 뭐. 예. 제가 녹음하는 와중에 지금 정선태 교수님이 처음 하셨어요. 전혀 모르셨다가 제가 불쑥이 질문 던지니까 처음 접하신 이야기였는데도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추후에 그 마광수의 문학세계에 대해서도 한번 좀 소상히 일깨워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교수님 오늘 어떤 작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오늘은 아인슈타인의 나의 세계관을 골랐는데요. 예. 사실은 이 책은 며칠 전부터 만지작거리다가 핵 실험하고 그러는 바람에 좀 미뤄졌습니다. 예. 중소벤처기업부의 장관 후보자에 오른 박성진 교수 얘기 좀 하고 싶습니다. 예. 그 양반이 말씀하신 핵심은 자신은 공부를 하느라고 더군다나 공학자로서 사느라고 역사에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다. 예. 해서 정부 수립과 건국이 어떻게 다른지 몰랐다. 뉴라이트가 뭔지도 잘 몰랐고 그냥 부르길래 갔다. 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이거야말로 한국에 있는 많은 과학자들과 이 공학자들을 모독하는 언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과학자나 이 공학자는 역사나 현실 문제에 무관해도 된다는 것인지 아무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도 또는 몰라도 모든 잘못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것인지 참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예. 이런 윤리 감각도 없고
철학적 기반도 없고 역사식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고위 관리로서 장관직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인지 못내 아쉽고 우리 김프로 말을 빌자면 죽방을 한 대 날리고 싶었습니다. 예.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제가 아는 분들만 봐도 과학자는 물론이고 이과계에 공부하신 분들, 공학자들 이런 수많은 사람들의 아주 치열한 역사의식, 그리고 윤리감각들을 어렵지 않게 읽어낼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마치 그게 자신은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운 공학자였다라고 얘기하는 게 참 낯뜨거웠습니다. 아니 뭐 공학자를 떠나서 일반 국민이라도 그건 무책임한 거죠. 사실은 역사를 모르고 살았다. 이걸 어떻게 변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상식선에서도 아득히 먼 사람이 그런 중요한 직무를 수행한다는 건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청와대 쪽에서는 생활보수라는 말을 썼던 것 같은데 이건 크게 허짚은 것 같아요. 저로서는 용납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해서 이 아인슈타인 나의 세계관을 떠올렸습니다. 예. 아인슈타인은 뭐 유명한 물리학자이면서도 평화운동에 헌신한 양심적 지식인입니다. 예. 뭐 자신을 전투적 평화주의자라고 얘기를 했죠. 이 아인슈타인은 내내 자신의 이론에 근거한 원자에너지 방출 그리고 방출을 토대로 한 핵무기 개발에 평생 동안 괴로워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 책에 실려 있는 많은 글들을 통해서 핵무장에 반대하고 전쟁에 반대하면서 평화로운 세계를 어떻게 구축해 나갈 것인지 깊은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 아인슈타인이 독일에서 미국으로 망명하면서 미국 쪽에 핵무기 개발을 건의한 것은 잘 알려져 있죠. 그건 뭐 히틀러의 그 나치즘의 세계를 파괴로 몰고 갈 수 있다는 그 우려에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나 그 이후에 이 핵무기가 실전에 사용되고 이런 걸 보면서 정말로 괴로워했던 것 같아요. 자신의 말을 빌면 이렇습니다. 이런 에너지 방출이 내 생전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측하지 못했다. 나는 그런 일이 이론상으로나 가능하다고 믿었다. 원자에너지 방출은 연쇄 반응의 우연한 발견을 통해 실용화되었으며 이런 우연은 내가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참회 비슷하게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량 파괴 무기들에 대해서 이 학자들이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어떻게 그게 저항해야 되는지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그 몇 구절만 읽어보겠습니다. 대량 파괴의 도구를 더욱 끔찍하고 한층 효과적으로 만들도록 돕는 비극적 운명을 지고 있는 우리 과학자들은 이들 무기가 본래의 잔혹한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온 힘을 다하는 것을 우리의 엄숙한 의무로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에게 이보다 더 중요한 과제가 또 어디 있겠는가? 사회적 목표 중에서 이보다 더 우리의 가슴에 와닿는 것이 달리 어디 있겠는가? 우리는 전 세계 모든 나라를 연결하는 정신적, 과학적 가교를 만들어야 한다. 우리는 국경이라는 끔찍한 장애물을 극복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 김용민 브리핑 일부를 들으니까 조선일보를 소개하더군요. 예. 우리 김 PD는 좋겠습니다. 조선일보를 꾸준히 볼 수 있어서. 그럼요. 1등 신문을 읽는 특혜는 아무한테 부여되는 게 아니죠. 네, 부럽습니다. 저는 대한 지가 하도 오래돼서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릅니다만은 예. 조선일보 오늘자, 그러니까 어제자 신문이죠. 예. 신문의 한 면을 통틀어서 핵무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죠. 예. 그러면서 끊임없이 우리 김 PD가 읽어주는 그 구절을 따르니까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랬다고 하죠. 예. 이 전문가들이 정말 아인슈타인의 이 말을 들으면 뭐라고 반응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자들의 의무라는 것은 이런 무기들이 잔혹한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것을 온 힘을 다해서 막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엄숙한 의무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 이런 상식과 윤리와 철학을 기초로 해야 비로소 학자다운 학자, 과학자다운 과학자일 수 있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학자 윤리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이 시대의 과학자들과 기술자들은 특별한 도덕적 책무를 지고 있다는 게 아인슈타인의 판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과학자들이나 기술자들, 그러니까 공학자들이 도덕적 책무를 인식하지 못하면 군사적 대량 파괴 수단 개발이 이들의 활동 영역에 들어오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 4대강을 보면서 많은 과학자들이 4대강에 동원됐다는 걸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른바 전문가라는 미명하에 4대강을 파헤치는데 부역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이런 과학자나 기술자로서
도덕적 책무를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밖에 저는 판단할 수가 없어요. 예. 또 나아가서 우리 아인슈타인 박사는 끊임없이 전쟁에 반대합니다. 반대하면서 개인의 창의성과 독립성과 자유가 펼쳐지는 그런 세계를 구상합니다. 조금 그 관련 구절들 읽어보겠습니다. 예. 양처럼 순한 대중을 신문들이 2주일 정도만 선동하면 어느 나라에서건 그들은 단번에 격앙되어 소수 이해 집단의 더러운 목적을 위해 군복을 입고 나서서 기꺼이 사람을 죽이고 죽고 할 것이다. 나에게 의무병역제가 바로 문명화한 인류가 오늘날 겪고 있는 가장 치욕스러운 개인 존엄성 상실의 증상으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보수 언론들이 핵무장을 선전하고 또 여기에 호응하듯이 우리 김 PD가 좋아하는 자유한국당에서는 핵무장을 하나의 슬로건으로 내세우면서 선전선동에 나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런 일들이 언론이 제대로 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뉴스들이 아인슈타인에 따르면 2주 정도만 계속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소수 이해 집단의 더러운 목적을 위해 군복을 입고 나선다는 거죠. 그러니까 언론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새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아인슈타인도 얘기하지만은 소수 이해 집단의 더러운 목적이라는 걸 생각하면은 한국에서 미사일을 뭐 자유롭게 개발하라고 미국 쪽과 어느 정도 얘기가 된 모양이죠. 예. 거기에 어떤 무기 판매상들과 뒷거래가 없고서는 좀 불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한반도가 만약에 이런 핵 확산의 진원지가 된다면은 예. 그야말로 우리는 세계 역사에 커다란 죄를 지을지도 모른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조금 느리고 더디더라도 고통스럽더라도 저는 방법은 대화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북한이 왜 저러는지, 북한이 왜 저런 지경에 처했는지는 우리가 북한을 또 잘 모르잖아요. 예. 많은 뉴스를 보면은 북한을 비난할 줄만 알지 북한이 왜 저런 상황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짚어주는 것은 제가 거의 못 봤습니다. 예. 이것도 우리 언론이 얼마나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는지를 예시해 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해서 북한의 상황들을 제대로 판단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고민해야 될 터인데 뭐 외교적인 방법, 군사적인 방법이 있겠지만은 아무리 우리가 다급하다 하더라도 대화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우리 아인슈타인은 결국은 시민들의 힘, 인민들의 힘을 강조합니다. 이 구절을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생각에 인민들 자신이 나서야만 구제의 길이 열릴 것 같다. 그들이 전쟁에 복무하는 치욕적인 노예 구실을 피하고자 한다면 전면적인 무장해제를 단호하게 선언해야 한다. 군대가 존재하는 한 심각한 충돌은 언제든지 전쟁으로 비화할 수 있다. 군비 증강에 반대하는 적극적인 투쟁을 벌이지 않는 평화주의는 현재도 앞으로도 무력할 수밖에 없다. 부디 사람들의 양심과 상식이 깨어나 국가 간의 생존 양식이 새로운 단계에 도달하기를 바란다. 그런 단계에서는 사람들이 전쟁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선조들의 일탈 행위로 되돌아보게 될 것이다. 예. 어떻습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던 아인슈타인의 목소리랑 참 다르죠. 예. 이 반전 평화주의자의 아인슈타인 목소리가 더욱 생생하게 울리는 요즘입니다. 아인슈타인하고 마광수 교수하고 많이 닮아 보여요, 교수님? 네, 뭐 이런 생명 존중하는 지점에서는 통할 수밖에 없죠. 제가 마광수 교수를 꺼내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노장 사상, 도교 사상에 깊은 애정을 보였던 분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생명의 운화의 원리들, 생명이 우주의 하나의 순환 고리로 돌아가는 것으로 파악하는 한 예. 이런 생명을 깊이 사랑하는 것. 그러다 보면 전쟁에 반대할 수밖에 없겠죠. 예. 요즘 몇 번에 걸쳐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전쟁을 조장하거나 전쟁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데에 대해서는 우리는 가차없이 맞서야 할 줄로 압니다. 예. 살아있어야 할 존재가 사라져가고 죽어줘야 할 자들이 기승을 부리는 이런 현실. 예. 참 아직 우리 사회가 병든 상태 그대로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마는 이 나라를, 이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저자들의 그악스러운 몸부림은 앞으로도 한동안 계속될 겁니다. 예. 물러서서는 안 되죠. 예. 우리 김 PD가 말씀하셨듯이 저들이 그악스럽게 나오면은 우리도 그악스럽게 맞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꾸로 물립니다. 다시 루신의 말을 떠올리겠습니다. 이런 물에 빠진 개에게 동정의 시선, 연민의 시선을 보이는 순간 우리는 다시 물리게 될 겁니다. 네, 또 당한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문과 안 나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통령 문재인입니다. 부산에서 여중생이 중태에 빠졌습니다. 또래 학생 5명한테 집단 폭행을 당한 거지요. 참으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책임있게 수사해야 할 것입니다. 저도 충격받았습니다. 물론 청소년은 보호돼야 합니다. 하지만 관련법을 악용해서는 안 됩니다. 극악무도한 범죄는 처벌해야 합니다. 지금 청소년 보호법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근데요, 소년에 대한 처분을 규정하는 법률은 청소년 보호법이 아니라 소년법입니다. 알고 말씀하셔야죠. 변호사라고 잘난 척하지 마십시오. 제가 술이 덜 깨서 그렇습니다. 저는 단란주점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유흥주점에 가서 한잔했습니다. 아이고, 술이 덜 깨셨군요. 그렇다면은 애주가들의 핫 아이템 술진곰 드셔보셨나요? 상쾌한 아침이 안 대표님을 기다릴 것입니다. 국내산 굼벵이와 국내산 흑게 같은 몸에 좋은 재료로만 만들었거든요. 포털 사이트에서 술진곰 검색하시면 됩니다. 술진곰. 지금 술친굼이라고 했습니까? 굼벵이. 당신은 말도 느리고 행동도 굼떠서 굼벵이 같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당신을 안 좋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청와대 초청받은 기자가 문재인 시계를 받았는데 중고나라에서 되팔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없어서 못 구한다는 문재인 시계를 중고나라에 판 사람이 있습니까? 기자가. 네, 어쨌든 오늘 끝말잇기가 시작됐습니다. 술친굼에서 굼벵이. 자, 이제는 대통령님 차례입니다. 굼벵이. 이명박. MB 아바타 안 대표님 어떡합니까? MB 각하께서 요즘 후달리는 것 같습니다. MB 차명 회사로 알려진 다스에서 대대적인 문서 파기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숨길 게 많은 모양이죠. 지금 이명박이라고 했습니까? 박은 박살. 각하는 절대로 그럴 뿐이 아닙니다. 당신 걱정이나 하십시오. 한미 동맹이 박살나게 생겼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FTA를 폐기하자고 그러고 한국의 대북 정책을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살길. 우리 모두 제 살길을 찾아야 합니다. 죄 없는 MBC 김장겸 사장 불러다가 조사하고 트럼프 대통령한테도 밉보이고 아주 난리가 났어요. 홍 대표님 오셨습니다. 안 대표님, 홍 대표님 두 분 다 미국 언론의 기사는 보고 말씀하시는 거겠죠? 난리는 미국에서 났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뉴욕 타임스, 월스트리트 저널, 정계, 재계 너나 할 거 없이 트럼프 대통령이 잘못했다. 한미 동맹 흔들지 말라. 이러고 있어요. 살길? 길목! 홍 대표님, 한국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중대한 길목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정기국회 보이콧이나 할 때입니까? 안보 이렇게 운운하더니 정말 한심합니다. 오죽하면 정의당 노회찬이 자유한국당은 안보 정당이 아니라 전쟁 나면 안보 일 정당이다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함부로 짓거려요. 길목이라고 했어요. 목구멍. 목구멍에서 나온다고 다 같은 말이 아니죠. 사업가 옥모 씨가 그러던데
이 바른정당 이해운 대표가 자기한테 밑반찬을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김치까지 담가다가 바쳤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갑질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런데도 이혜훈이는 안 대표하고 자기 싱크로율이 99%라고 했어요. 안 대표 부인, 갑질 의혹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지요? 아주 둘이가 판박입니다. 판박이. 이 새끼야! 그래서 내가 바른정당을 먹는다고 했잖아. 침 바르지 마. 아이고, 홍 대표님은 장화 신을 때도 손 하나 까딱 안 하시지 않습니까? 두 분 다 똑같네요. 자, 오늘도 애청자 여러분이 안 대표님을 대신해서 끝말잇기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팟빵 게시판에 목구멍에 멍으로 시작하는 단어, 이메일 주소, 사연 남겨주세요. 당첨자께 천연 재료로만 만드는 별을 따다 구운 과자 롤 카스테라 선물해드리겠습니다. 문통방통 마칩니다. 어머님, 아버님,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개업 축하합니다. 온세다 잠드소서. 결혼을 축하합니다. 형부, 우리 언니 반품은 안 됩니다. 차장 승진하신 주과장님, 주차장 되신 거 축하해요. 우리 같이 산 게 벌써 7년이나 됐네. 썩 짜릿했던 시간이었어. 태어나서 처음으로 여자에게 보내는 꽃이야. 너랑 닮은 꽃. 생일 축하해. 사랑과 축하, 위로가 있는 곳에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1566-0263입니다. 이준호동 희망센터 이사 권영국 변호사입니다. 이준호동 희망센터는 동남아시아 저개발 국가의 이주노동자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골 오지 마을에 학교를 만들고 마을 주민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운영하도록 돕습니다. 포털 검색창이나 페이스북에서 이주노동 희망센터를 검색하시어 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노동 존중 생산과 소비를 통한 사회연대를 추구하는 문자당이 함께합니다. 지금부터 KBS 성우극회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대한민국 정치 다큐멘터리 드라마의 맥을 잇는 듣는 드라마 특별 기획을 보내드립니다. 그 상황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그 친구를 보라고 했습니다. 저는 제가 아주 존경하는 아주 믿음직한 친구 문재인이를 대친구로 돕는 사람을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나는 대통령 감이 됩니다. 나는 문재인을 친구로 보고 있습니다. 듣는 드라마 특별기획 그들의 나라 제2화 그 사람 노무현 극본 이영미 연출 김성태 네 번째입니다. (1963년) 노무현은 부산 상고에 입학했지만 가난한 소년이 가진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공부에 대한 집중력을 떨어뜨렸다. 내일 모레가 농협입사 시험날인데 너가 한숙집에 모이가 뭐하노? 이 먹고 막걸리 사봐라 이가. 너무 추워가 그러지. 일마도 미친나. 추우면 불을 떼든가. 돈이 없다. 술 마실 돈은 있고. 옆방 아저씨가 먹다 버리핀 거 좋았다. 나도 없고. 은행 입사 시험 친다 크는 놈들이. 네, 우리가 은행에 취직할 확률이 얼마나 된다고 보노? 와,
경제가 이래 엉망인데 은행에서 사람들을 얼마나 뽑겠노? 1962년은 제1차 경제개발 계획이 시작되던 해였지만 실질적으로 경제개발에 소요될 만한 자금이 없었다. 정부는 극약 처방으로 화폐개혁을 단행한다. 재정적자 해소와 경제개발 자금 마련이 목적이었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화폐개혁은 실패했고 그로 인해 경제는 더욱 어려워진다. 내 말 좀 들어봐봐. 우리 동생 가발공장 다니거든. 하루 13시간, 14시간씩 일한다. 내 그 돈 받아가 학교 다닌다. 솔직히 동생 볼 낯도 없고 그럴 때마다 내 그런다. 오빠야가 은행원 되모 네 시집은 내가 보내줄게. 마, 그럴수록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지. 안다. 내 아는데 아라가 공부가 더 안 된다. 그래서 미치겠다. 책을 펼치면 내 지금 뭐하노? 명색이 장남이란 놈이 오빠가 돼가 동생 학교도 못 보내고 올라가 고사리 손으로 번 돈 까먹어야 되겠나? 나는 고시 볼 기다. 에? 보던 고시. 판사 될 기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거 아예 뭐 희망이 없다. 미친나. 마! 상고 나와가 무슨 판사? 아버지가 가난하모 그 집 아들은 무조건 가난하다. 그걸 한 방에 끊어내려면 출세를 해야 되는 기다. 대한민국에 판사밖에 더 있나?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은행에 들어가야지. 고시치가 판사 되는 것보다 그게 더 확실하지. 꿈을 꾸도 가능성 있는 꿈을 꾸라. 마, 니 솔직히 공부 안 했지? 자신 없지? 갈란다. 다 저녁에 어디 가노? 공부하러 간다. 농현 저는 막 갈 데 없을 낀데. 그 방세 업소가 자취하던 방도 뺐다 카던데. 날 추운데 어딜 간단 말이고. 그로부터 며칠 후. 이틀 동안 어디 있었노? 학교 교실에. 이 추운데? 공부 좀 하려고 했는데 날이 너무 추워라. 공부도 안 되더라. 밥은? 어디 가서 시락국이라도 먹고 시험장에 들어가자. 아직 시간 있다. 돈 없다. 네, 있다. 가자. 잠시 후 두 사람은 인근 국밥집으로 들어갔다. 할매! 예. 야, 시락국 2개 주이소. 예. 아이고, 농협 시험 치러 가는가 봐. 엄마, 근데 이 총각은 얼굴이 와 이리 시퍼렇노? 이틀 동안 학교에서 밤샘했다 아닙니까? 아이고, 날이 얼마나 추웠는데. 아이고, 자, 이거 뭐라. 좀 풀어줄 게다. 와 그래 못 먹노? 못 먹겠다. 와. 목이 안 넘어간다. 추운 교실에서 벌벌 떨면서 얼마나 이를 앙다물었던지 이가 아파. 밥 못 먹겠다. 그래도 좀이라도 좀 먹어라. 그래가 시험 보겠나? 진짜다. 미안. 나 못 먹겠다. 그리고 그로부터 얼마 후. 무연이다. 어머니. 어이 들어온나? 왜? 춥다. 얼른. 잠시 후 어머니와 아들은 차가운 바람을 피해 방으로 들어간다. 어머니. 일리 아랫목에 앉아라. 예? 얼굴이 와 글로? 어머니. 떨어졌습니다. 다
밥은 안 먹었지? 어머니는 밥상을 차려오고 아랫목 이불 밑에 묻어두었던 밥주바를 꺼내 상위에 얹어준다. 밥 먹어라. 붙었으면 좋았겠지. 떨어지는 것보다야. 죄송합니다. 근데 내가 살아보니까 살면서 성공하는 일보다 실패하는 일이 훨씬 더 많더라. 실패하고 또 실패를 해도 결국에는 성공하는 사람은 성공을 해.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주저앉지를 않더라고. 네가 이번에 실패를 했지만 다시 일어나려고 하면 밥은 뭐야 안 되겠나? 먹어라. 부산 상고를 졸업한 후 노무현은 이렇다 할 곳에 취직을 한 것 같지는 않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학교에서 알선해준 직장을 다녀봤지만 비전이 없었습니다. 다시 집으로 돌아와 둘째 형님과 토담집을 지어 고시공부를 시작했는데, 저처럼 대학을 다니지 않은 사람이 응시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사법 및 행정요원 예비시험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당장 묵고 살기도 힘든 판에 공부가 될 리도 없었고 수험서도 헌책 몇 권뿐이라 한국비료공장 건설공사가 한창이던 울산으로 갔습니다. 출연 홍진욱, 이병용, 김래환, 차명화, 임주현, 해설 김종성. 음악 스테레오 M, 효과 보이스레인, 녹음 편집 미디어 코리아, 기획 KBS 성우극회. 너무 슬퍼하지 마라. 삶과 죽음이 모두 자연의 한 조각 아니겠는가. 미안해하지 마라. 누구도 원망하지 마라. 운명이다. 화장해라. 그리고 집 가까운 곳에 아주 작은 비석 하나만 남겨라. 오래된 생각이다. 비바람 맞고 눈보라쳐도 듣는 드라마 특별기획 그들의 나라 제2화 그 사람 노무현. 이영미 극본, 김성태 연출. 네 번째였습니다. 다음 내용은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듣는 드라마 특별기획 그들의 나라를 검색하시면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듣는 드라마 특별기획 그들의 나라.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탄핵 때문에 뭐 이야기를 전달을 하려고 해도 길을 막고 듣지를 않아요. 패족 수준으로 쪼그라든 한국 보수. 회생의 길은 과연 있을까? 변화된 정치 환경. 갈 길 잃은 보수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다. 애국 보수의 화려한 부활과 집권을 위한 본격 가이드. 김용민의 신간. 보수를 지켜라. 진중권도 투표하는 보수 정당. 광주에서도 일당이 될 수 있는 보수 정당. 젊은이들의 입당이 줄을 잇는 보수 정당. 언제까지 민주당 정의당을 부러워만 할 것인가? 부러우면 진다니까? 자유한국당 당원 김용민이 쓴 보수를 지켜라. 이김에서 나왔습니다. 뉴스 포렌메디로 이어갑니다. 팔로워 84만이 넘는 김용민 트위터에서 매일 설문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이 사이버 외곽팀의 팀장급 18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지요. 사이버 외곽팀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재임 시절 운영했던 민간인 댓글 부대인데요. 자, 그런데 이들 댓글 부대 팀장 18명 가운데 한국 홍보 전문가로 알려진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서경덕 교수는 국정원 직원이 허위 사실을 보고한 것이다, 이렇게 해명하고 있는데요. 자, 서경덕 교수 해명에 대해 시민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어젯밤 10시 45분까지 1745표가 모였는데 10명 가운데 9명, 88%의 시민들은 서경덕 교수의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설득력이 있다, 이런 의견은 12%로 나타났습니다. 설문조사에 참여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 김용민 브리핑 게시판에 올라온 사연입니다. 초절정 꽃마녀님, 일본은 전쟁을 원하고 한국 보수는 전쟁 분위기를 조장하네요. 친일파 후손답습니다. 네, 무학산과 하포만님, SBS 러브 FM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잘 듣고 있습니다. 몸 상하지 않도록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로즈라인님, KBS와 MBC가 총파업에 들어갔는데 실감을 못하고 있습니다. 라디오는 팟캐스트로 대체한 지 오래고 공영방송 뉴스 또한 시청하지 않은 지 너무 오래됐습니다. 파업을 통해 공영방송이 정상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런 견해 남겨주셨습니다. 군트렉스님, 조중동과 언론 적폐에 당당히 맞서는 모습 언제나 응원합니다. 네, 이런 글 남겨주셨습니다. 김용민 브리핑 게시판에 글 남겨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앞서 이야기 나왔습니다만은 매일 아침 6시 20분부터 7시까지 서울 103.5MHz SBS 러브 FM과 부산 FM 105.7MHz KNN 러브 FM을 통해서도 부산에 방송됩니다. 부산에 난청 지역이 많아서 중계소가 적지 않습니다. 일단 부산 시내에서는 황령산 중계소 FM 105.7, 그리고 부산 기장군 정관읍 달산리의 정관중계소는 FM 89.3, 그리고 부산 기장군 일광면에서는 FM 89.3, 그리고 경남 양산시 동면에서는 FM 88.5로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20분 많은 애청 바랍니다. 김용민의 새 책 보수를 지켜라, 많은 관심 또한 부탁드리겠습니다. 2017년 9월 6일 수요일 방송 모두 마치겠습니다. 애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